대조는 국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수능 영어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지문 전개 패턴이에요. 두 가지 대상을 대조할 때 정확하게 그 두 가지 대상을 인식해야 되고, 나아가서 어떤 구체적인 속성이 대조되는지 그 세부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일단 뭐니 해도 연결어, by contrast, in contrast 같은 겁니다. 해석이 그냥 이게 contrast가 대조니까 대조적으로 라고 해석해요. 만약에 삽입 문제 이게 나왔다, 4번에 이렇게 in contrast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됩니까? 앞뒤가 대조가 되는가? 뭔가 반대 내용인가? 이걸 딱 질문을 해야 되겠죠. 반대 내용이면 적절, 아니면 부적절, 이렇게 판단을 해줘야 돼요. 다음으로 on the other hand가 있는데, 선생님이 얘는 이렇게 표시하라고 했고 기본적으로 뜻을 한편으로 알고 있으라고 했어요. 왜냐면 한편 하면서 하나 새로운 게 나열되기도 하고, 또 on the other hand는 대조가 되기도 하는데, 반면에로만 알고 있으면은 나열을 여러분들이 어색하다 생각할 수 있어서 그냥 한편으로 알고 있으세요. 한편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 아주 기민하게 반응해야 될 게 요거 to라는 단어예요. 두 가지. 예를 들어 두 가지 과정들이 있다. 두 개를 보통 어떻게 나타내냐면, 하나는 A고 나머지 하나는 B다, 이렇게 나타내거나, 아니면 어떤 건 A고 나머지는 B다,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문장 내에서는 either A or B, A 또는 B, 이런 표현을 통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근데 이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빈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전치사예요. 특히 이 표현 difference between A and B, A와 B의 차이. 근데 이게 실전에서 A하고 B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행동 영역을 써드릴게요. difference between A 보자마자 뒤에서 and B를 파악해야 한다. 1등급 학생들이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됩니다. difference between A 보면 아무리 길어도 and B, 이렇게. unlike A, B 볼게요. 아까 like 전치사로 뭐뭐처럼이었죠. unlike는 뭐예요? 반대말이니까 A와는 달리, 처럼이 아니라 A와 달리. 자, 그럼 이 두 가지가 이제 대조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A as opposed to B, B의 반대로서. 자, 뭐뭐의 반대로서니까 두 개도 대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전치사 표현이 나왔을 때 대조되는 대상을 탁 잡아낼 수 있어야겠어요. 자, 다음은 이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항상 시간이나 뭐 장소의 부사어의 표시 잘 하라고 했죠. 그래야 시간의 흐름도 느껴지고 인과관계도 느껴지고 패러프레이징도 느껴지고 한다라고 했어요. 대표적으로 once, 한때. 한때라는 말이 나오면 옛날이 옛날 한때는 이랬다. 뒤에는 지금은 이렇다, 이런 게 나오기 쉽죠. 또 이런 표현, 원래는 처음에는 A다 라는 게 나오면 거의 100% 뒤에 그러나 지금은 이렇다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듣기에도 나와요. 심지어 듣기 6번 동계산 문제도 It's originally $20, 원래 $20인데요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5 할인이 들어간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거에는 하면 뒤에 현재는 하면서 이렇게 시간상의 대조를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used to be that. 우리 used to 동사 하면 무슨 뜻? 동사 이곤 했다, 동사 하곤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표현은 반드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지금은 아니다 라는 말을 담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 there used to be a big tree, 저기에 큰 나무가 있곤 했다. 지금 없는 거예요. 무조건 시간상의 대조가 그냥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어. 나는 여자친구와 일주일에 한 번씩 영화를 보곤 했다, 지금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그게 담겨 있는 거예요, 시간상의 대조가. 그래서 보자마자 시간상의 대조 느껴야 되고, 여기 뒤에 뭐 now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은 그렇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나중에 자동암기 단어장 여러분들이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대조 단어들을 선생님이 수능에 나오는 걸 다 정리해놨어요. 한 단원에 50개, 25개 쌍을 정리해놨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시그널 하나도 없어도 그냥 단어만으로도 대조를 느끼셔야 돼요. 자, nature, nurture, 이게 가장 대표적인 대조 어휘입니다. 이거 어떤 사람들이 이거를 선천, 양육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뭐로 알고 있어야 되냐? 자연이란 건 정말 나은 그대로 선천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기르는 거니까 후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nature, nurture, 앞으로 선천, 후천으로 알고 계세요. 우리 아까 그 레전드 문제 있었죠, 인과에서. 기억나요? 유전자는 변했다, 뭐에 반응하여? 새로운 습관에 반응하여 변했다. Genes have changed in response to new habits. 요거 있었잖아요. 사실 이 주제도 뭐냐면, 유전자가 뭐겠어요? 선천이에요, 타고난 거. 유전자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못 바꿔요. 이게 네이처입니다, 이게. 습관이란 건 뭐지? 환경적으로 길러진 거, nurture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스키마가 있으면 후천적인 게 오히려 선천을 만든다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주제. 그 다음 밑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1주차에 배운 필부액 필근동도 상황에 따라서 대조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어요. 뭐 간단하게 A가 아니라 B야 라고 했을 때, 자, 서구인들이 아니라 동양인들의 방식을 쓰자 라고 하면 서구인과 동양인의 방식이 대조되는 거죠. 다만 여기에 이제 무게중심이 있는 거지. 대조를 하면서 무게중심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여기 밑에 다 A, B에 동그라미 X 쳐볼게요. A야 B 대신에, 정시야 수시 대신에 바로 가야 돼. 정시야 수시보다는 바로 가야 됩니다. 자, 이거랑 좀 구분해야 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냐면, rather B라는 연결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오히려 B다. 자, 이건 반드시 쌍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앞에 뭐가 있다? not A, rather B, 이렇게 반드시 쌍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A가 아니야, 오히려 B야, 이렇게. A가 아니야, 오히려 B야. 이거랑 구분해야 돼. not A, rather B. 그래서 항상 rather가 있으면 앞문장에 부정어가 있는가 따져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not이나 never, 아니면 동사 miss, 이런 어쨌든 부정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돼. 자, shift from A to B, 이 표현도 별표 한번 해주시고, 우리가 진짜 가볍게 보는 from A to B라는 전치사도 필부액 필근동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어요. 어렸을 때는 from 서울 to 부산 이런 교과서 같은 데도 나오는데, 변화하다 동사랑 결합돼서 변화,
변화하다 A로부터 B로. A로부터 이제 B로 변하는 거니까 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부정, 긍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수시로부터 정시로 바뀌다.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조의 시그널들을 다 한번 가볍게 정리를 해봤어요. 보세요. 연결어 두 가지. 근데 읽어보니까 두 개가 대조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전치사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대조할 수도 있고, 시간의 부사어를 통해서 대조할 수도 있고, 그냥 아예 어휘 자체로도 대조가 일어날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